얘들아, 이거 온라인으로 우리 하기로 해서 지금 이거 어디 거냐면 3월달 현대소설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모의고사나 프린트에서요 3월달 이문구의 암소 일단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래 보는 것처럼 갈래, 성격 이런 거 먼저 볼 거야. 쌤이 원래는 적으면서 할까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미리 적어 놓을 거는 적어 놨어 얘들아. 봅시다. 일단 배경은요 70년대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70년대 산업화 도시화 시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경은 언제로 잡혀? 현대소설로 잡히겠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 여기 주인공인 황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농부예요. 농민. 그 사람의 이제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농민소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소설에는 장편이랑 단편이 있는데 이 친구는 단편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셔도 되겠죠. 단편 요렇게. 갈래는 이렇게 보고 성격 봅시다. 일단 향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향토성을 언제 봤냐면 많이 봤지만 제일 주로 잘 나오는 게 백석이죠. 우리 백석에서 남신이주유동 박시봉방을 봤을 때 거기서 향토성을 띠는 단어라든지 시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었니? 방언이 있었죠. 방언에서 토속성과 향토성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뭘로 볼 수 있냐? 충청도, 토속어, 사투리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향토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성격은 비판적이다. 우리 많이 봤어요. 현대, 특히 현대에는 비판적인 게 워낙 많이 나오지만요. 특히 산업화 시대다라고 하면 주제를 먼저 볼게. 농민들의 소외와 갈등이야. 그럼 뭘 비판하겠어? 이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를 통해서 몰락해가는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겠죠. 그래서 비판적이다. 그리고 비판적인 성격을 띠려면 어때야 돼? 어떤 현상을 비판을 할 건지, 지금 사회가 어떤지를 사실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판적이다, 사실적이다 라는 게 성격으로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산업화 속 농민들의 소유와 갈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농민은 누구겠어요? 주인공인 황씨겠죠. 그 사람이 어떤 소외를 겪는지, 어떤 갈등을 겪는지, 경제적으로 일단 소외를 당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봐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다음으로 특징을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생생한 충청도 토속어를 통해서 뭘 드러내? 향토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농촌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정서를 좀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산업화 과정이에요. 도시화가 되는 과정이고 기계화가 생겨나는 그런 시대란 말이야. 당연히 기계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작업을 하는 농촌은 몰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이 토속성을 부여해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방언 그리고 구어체를 활용을 해. 걔네를 통해서 향토성을 부여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라는 특징도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직유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비유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뭘 한다? 생동감을 부여를 한다 라는 특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마을 사람들의 반응. 마지막에 여기 뒷부분에 가면요. 마을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나와. 그걸 통해서 반응을 보여주는데 반응을 통해 뭘 보여주냐?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보여준다. 원래 이 산업화가 있기 전에는 공동체가 되게 똘똘 뭉쳐 있어서 긍정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지.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 그런 모습들이 붕괴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황씨는 바빴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황씨 있지? 본명은요 황구만이라는 사람이고요. 뭐 좀 더 정보를 주자면 52세. 농부인데요. 되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필목 인매짐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매고 장돌배기로 나섰다.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청라, 남포, 웅천 지역 이름들이죠. 인근에 장이 서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다. 그러니까 서는 대로 다 매장치기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렵은 그렇게 매장치기를 했던 그 무렵에는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면 요때 이 바쁘게 지냈던 때에는요 뭐 했다라는 거야? 돈이 나름 남았으니까 조금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과거 사정을 왜 말해줄까? 우리한테 그냥 말을 하지 않아. 항상 정보를 주는데 어떤 정보를 주는 거냐? 얘가 앞으로 미래에는 조금 어려울 거다. 그니까 대조를 해주는 거야. 과거에는 비교적으로 좀 안정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려움이 닥쳐올 거다. 그래서 대조를 해서 뭘 드러내?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암시인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암시해주는 거다. 그 조시로만 나갔더라면 시방은 흰목 젖혀가며 살아볼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 방정 맞은 놈의 까시미룡. 이 카시미룡이라는 게 너네도 아마 알 텐데 캐시미어 같은 느낌의 소재예요. 이때 당시에 새롭게 나왔던 섬유인데 카시미론이라는 섬유고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있게 됐으니까 얘 때문에 내 사업이 실패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 때문에 망했다. 방정 맞다 카시미룡이라고 하면서 사업의 실패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이 카시미룡이라는 섬유의 등장으로써 황씨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얘의 등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왜 까시미룡이라고 했을까? 원래는 얘들아 카시미론이에요. 근데 까시미룡이라고 한 이유는 뭐야? 이게 바로 충청도 토속어 사투리죠. 카시미론을 까시미룡이라고 발음을 한 게 사투리가 쓰여져 있다. 그럼 사투리가 썼으면 우리한테 향토성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방금은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공장은 잘 돼 나갔었다. 과거형이잖아. 잘 돼 나갔었대. 과거에는 좀 잘 된 거야. 봉당이 들인 공장이 초옆에 흙감마저 털어 내려가며 쏠락쏠락 재미가 들랑거렸다. 잘 됐다라는 거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쏠락쏠락 뭡니까? 이태어죠. 이태어를 통해서 뭘 드러내주고 있는 거야? 당시 공장의 분위기를 드러내주고 있죠. 올해잖아.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빚닦을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돼 있던 거였다. 그러니까 잘 됐다라는 건데 이 선출 사람 이름이거든. 설명을 조금 해주면 이 선출이라는 사람은요 황신의 머슴이야.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얘가 군대를 간단 말이죠. 군대를 가면서 지금까지 벌었던 돈들을 황씨한테 맡기고 나가. 그럼 황씨는 그 돈을 통해서 뭘 세운 거야? 공장을 세우고 걔로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던 거야. 그니까 얘의 원금이 지금 이 선출이한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이자부터 본전까지 빌린 돈을 깨끗이 갚을 수 있는 거였어 원래.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글이 돼가는 판에다 대고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을 해봤겠느냐 말이다. 야 이렇게 이자부터 본전까지 다 갚고 잘 돼가고 있는데 사업이 그 누가 망할 거라 생각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정서가 드러나는 거와 동시에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야? 살짝 사업이 기울어지나 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단지라는 것이 생기더라 소문이 왔다. 측량을 끝냈다더라니 벌써 탱크 같은 것들이 메워져 가고 있는 것이었다. 나 가만히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공업단지가 생기고 뭐가 나타나? 탱크같이 생긴 것들이 나타났네. 근데 얘들아 여기는 지금 농촌이잖아. 도시화가 돼 있지 않고요. 산업화가 돼 있지 않은 공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업단지와 탱크는 뭘 나타내? 농촌 풍경과는 이질감을 드러내는 소재겠죠. 이 때문에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사람이 달린다는 기별이 잇따랐다. 직공으로 부리던 15명의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났다. 뭐야? 원래 부리던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상황이 살짝 변하나 보다 라는 우리에게 변화 암시를 지금 보여줄 수 있겠죠. 공임을 배로 올려주든가 새로성 공장으로 가게 놓아주든가 하라는 곳이었다. 그러면 직공들의 지금 뭐인 거야 얘네는? 요구지. 우리 요구를 좀 들어달라 라는 거. 노임을 배로 인상해가며 버틸만한 사업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잘 되긴 하는데 임금을 2배로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지. 또 노임을 배로 올린데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핑계로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구를 2가지를 했어. 야 돈을 더 주든가 아니면 도망가게 해주든가. 근데 얘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이게 아니야. 얘네가 진짜 원하는 건 빠져나갈 눈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 거야. 왜? 공업단지가 옴으로써 내가 여기를 가야 먹고 살기 좀 더 좋겠구나 라는 가치관이 성립된 거죠. 이틀 동안 쟁의도 벌여졌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얘네 이미 다 세팅을 해놓고 저 그만둘게요. 근데 못하겠으면 돈 더 주세요 라는 거지. 새로 생긴 제과공장과 전기기구 조립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가 여기 2달치 품삯에 맞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거는 황신애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길 원하겠지 다들. 인건비의 앙등으로 치명상을 입을 줄은 더구나 예측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 직공들의 장래에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후희망성 첫 미쳐도 곱게들 못 미치고 시집년들이 알 실을 때가 되어서 시집이나 갓버리면 그만인데 시집가서도 불어다 서방공대 헐라간디. 얘들아 사투리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고 무회든지 배워두면 지술이지. 지술이 어디 따로 있을 게미 해가며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었던 것이다. 그치? 좀 잘 생각을 해줬으면 됐는데 별로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고 얘네를 그렇게 잘 대해주지는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지금 몰락해가고 있어요. 왜? 돈을 덜 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몰락하는 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다. 황씨로서 정말 뜻하지 않는 팔매가 또 한 번 날아와 그의 뒤통수를 갈겨버린 것이었다. 얘들아 여기서 팔매가 지금 비유로 쓰인 건데 뭘 비유하고 있는 건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뭐냐?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을 팔매를 통해서 지금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묻는 바가 뭔지를 알아둬야 돼요. 결정타였대. 그거는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에 세상은 기계로 기계를 만들어 일하고 있는 걸 모른 채 한 결과였다. 그치? 얘들아 농촌이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어. 도시화가 안 됐고 산업화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황신애는 수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은 어때?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내가 그걸 모른 채 했더니 이렇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계속 볼게요. 카시미론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회오리쳐 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니까 이 벽촌, 쥐구멍 같은 벽촌이 뭐야? 완전 쬐끄만한 그 농촌 그 마을에도요. 지금 이 카시미론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었다 라는 거겠죠.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의 효용에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쵸? 우리한테는 이 정도의 물건이 없었는데 갑자기 얘들아 이런 좋은 소재가 와봐. 얼마나 현혹되겠니? 그니까 유행이 싹 돌면서 더더욱 어떻게 되겠어? 황시대가 수작업했던 것들은 수요가 점점 떨어지겠죠. 카시미론의 위력은 날로 그랬다. 어느덧 황신의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잦아졌다. 요것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잦아졌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네가 물건을 만들 필요가 점점 적어진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가 적어진다. 젖먹이 어린애의 기저귀 감으로 바뀐 쓰임새가 없는 백소창이나 한 장 토막에 두서너 필내는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급전된 것이었다. 그만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기도 했지만 돌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줄어드는데 문을 어떻게 안 닫겠어. 쬐끔 늦었던겨 다시절 돌아가는 걸 보아가며 눈치로 해야 하는 것을 비로소 유행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자신이 세상 물정이 어두웠나 보다 한탄하면서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다. 무슨 문을 닫은 거야? 원래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며. 근데 문을 닫았다라고 했으니까 공장이 뭐 했다? 폐업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깨달음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나는 구절인데요. 뭘 깨달은 거야?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 세상 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유행도 알아야 되고 물정에 어두우면 안 됐다라는 걸 깨달은 거고 그걸 내가 하지 못한 채로 지금 폐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거겠죠. 얘들아 여기서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얘네가 어쨌든 결국에는 폐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폐업을 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이 뭔지 너네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소창직 직조 사업을 실패하게 된 황씨는 암소를 키워 선추리에게 빚을 갚으려 했다. 왜냐면 이거 원금이 누구한테 있었니? 어디 갔어? 원금이 선출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생긴 거였었잖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래 받았던 본전도 뽑아야 된단 말이야. 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암소를 키우게 된 거야. 이 계획이 원래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소를 키워. 그 다음 소를 좀 잘 구슬려서 다시 소를 팔아. 그러면 그 판 돈으로 내가 빌린 돈을 갚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암소를 키우게 된 겁니다. 황씨와 선추리는 함께 지극정성으로 소를 키우고 이 암소가 송아지를 베게 됩니다.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씨 아내 고라댁은 무심코 술찌개미 소 여물통에 놓아둔다. 이것에 바쁜 소는 광으로 들어가 술독을 몽땅 비워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가 얘들아 좀 일을 시킬 거 아니야. 어쨌든 소를 키우니까. 그러다가 일을 좀 심하게 부려먹었다 하는 날에는 소한테 원래 막걸리를 조금 먹였어요. 애한테 막걸리를 먹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가 술 맛을 알아버린 거야. 근데 이 황씨의 아내가 뭘 한 거야? 그 술통을요, 소 여물통, 소가 밥 먹는 곳에 놓아둔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 돼? 소가 술을 먹던 버릇이 있잖니. 이 술을 딱 맛본 애니까요. 술을 먹고 애가 취해버려요. 그래서 중략 줄거리에는 이런 게 드러나 있는 거고 이 뒷부분부터는 소가 취해서 죽을 고비에 이르러. 야 근데 소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얘가 죽으면 되니 안 되니? 죽으면 안 되잖아. 그니까 야 얘 안 죽게 하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게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온다.
고라떼기 두 눈을 뒤집어 쓰며 소란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고 이어 와라와라와라 뛰쳐나왔다. 그니까 다들 하나하나 이렇게 뛰쳐나온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동이 시작이 됐다.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은 누구다? 양순이었다. 얼라? 언니 소 어디 갔냐? 라고 하면서 이 양순이는 어린애거든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야. 야 근데 우리 이런 거 봤잖아.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에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면요. 비극성을 부여합니다. 애기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인데 애는 안 좋은 걸 인지를 못하고 되게 순수하게 질문이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우리 비극성이 부여가 된다. 비극성이 강조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 법석거리기 시작했다. 소야 큰일 났네. 소 죽이겠는디.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내뱉으며 대문 밖으로 내달았다. 그러니까 소가 없어진 게 그만큼 큰일이다 이거야.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는 술찌개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내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또 참질 못해 고삐 줄을 끊었는지 풀었는지 하고 나와 대가리와 뿔로 비벼 광으로 들어가곤 술 한독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추측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야. 이 소가 술 맛을 이미 좀 아는 소다 보니까 누가 소를 훔쳐갔겠는데가 아니라 야 소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집 나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다라는 거죠. 올바르게 추측을 한 거지. 고라떼 가늠 우론 쌀 한 마리를 담아 걸으면 보통 막걸리 10마리 났다. 겁나 많이 난 거야. 그러니까 소는 줄 잡아 막걸리 너말 가우치를 단숨에 먹어치운 셈이었다. 선추리와 황씨는 눈이 뒤집혀 있었다. 그러겠지. 야 얘 사라지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아니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는 황신의 밭마당에 가 우물도랑 건너 타작마당에 주정하는 중이었다.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다. 얘들아 술을 저렇게 많이 먹으면요 속이 타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주정하는 중인데 보이게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야? 아 속에서 불이 났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속이 타들어가는 그 불을 끄는 꼴이었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야? 암소도 술에 취해서 지금 고통스럽다라는 거야. 펄펄 뛰다 나뒹굴고 빛을 가려 일어났다.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춤을 한창인가 하며 무릎을 꿇다 모로 나자빠져 버둥대곤 했는데 소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한깟 장승이 달리 없었다. 선추리와 황씨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다. 아무리 키우던 소라도 얘들아 소랑 사람이랑 싸우면 소가 이기죠. 그니까 저렇게 지금 난리치고 있는 소를 잡는 건 위험해. 그래서 다들 위험하다고 말린 거야. 얼마나 그랬나. 시간이 좀 지난 거죠. 소가 탈진해버리자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울부짖기도 지쳐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았고 선추리는 푸닥거리 끝난 뒤 떡 못 얻어먹은 사람 마냥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 벗겨 입은 등신이 있었다. 둘 다 지금 절망감이 드러나 있는 거야. 소가 어떻게 됐을까봐. 속으로 황씨가 생시하니 몽유 중이기를 바랄 즈음에 선출은 차라리 사람 죽는 꼴 봄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뒤의 일이지만 모두들 넋나가 하는 사이 누군가 소리 질렀다. 야 이거 좀 가져와라. 소 얼어 죽겠다. 누군가가 집놀이를 헐고 집 몇 단을 가져왔다. 이윽고 마당 한복판에 모닥불 피고요. 토악질 시켜. 왜냐면 술을 좀 내보내야 얘가 좀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악질을 개워내게 하고 녹두타오라고 술 깨는 거예요. 녹두타오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어떻대? 별 효과가 없었대. 지금 사람들도 다 이게 큰일인 걸 아니까 소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안타깝죠.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위가 박살해도 소용없겠다는 소리만이 잦아질 무렵 소는 잠들어 버렸다. 뭐야? 아주 깊은 잠이었다. 아주 실신한 게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뭘 해도 지금 소용이 없는 상황에 소가 잠든 겁니다. 날씨는 섣달 날씨였고 얼어 달아나는 바람은 삼경을 넘었는데 얘들아 섣달이라는 건 12월인 거야.
겁나 추운 거예요.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선 불티만이 하늘 높이로 치솟곤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다. 여기서도 뭐 효과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암소는 제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헛몽에 벗어 던지듯 하고 결국 가족만 남게 된 것이었다. 소가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다. 이 괘씸한 놈아 라고 하면서 황씨가 소에게 느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얘들아, 이 정서를 너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소를 괘씸한 놈이라고 표현한 거잖아. 이거 지금 소인데 이렇게 먹여 살려주고 뭐하고 했는데 너가 그렇게 술을 먹어서 죽어버리냐. 좀 허망하다, 절망스럽다, 이런 정서가 드러나 있는 거겠지.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 덜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무는 뒤에서 소라댁은 어서 나리세요. 소 배를 가르고 태중이 새끼를 꺼내면 푹신고와 남편 몸보심이나 시키란 생각과 함께 모닥불에 집단을 더 얹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소가 있는데 소 안에 뭐가 있었니? 애를 뱉다 했잖아.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 배를 가르면 뭐가 나와? 송아지가 나올 거야. 이 송아지를 좀 잔인한데 잡아먹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 몇 근 사두면 금은 대목까지 곰국을 내먹겠다고 치부하면서도 겉으론 하늘 아래 이 동네 서고소가 술 취해 죽었다는 건 듣고 보기 처음이라 탄식 거듭했다. 여기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겉으로 드러나는 거랑 겁나 다르잖아. 지금 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야, 죽은 고기 반값이다. 얘 지금 송아지도 죽었을 거고요. 암소도 죽었으니까 고기가 2마리잖아. 근데 죽은 고기는 좀 더 싸단 말이야. 싼 값에 이 고기를 좀 사두면 우리 한참 동안 먹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거고, 겉으로는 뭐야? 소가 술 취해 죽었다는 게 보기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안타깝니 그 황씨의 사정이. 그러니까 탄식해주고 뭐 안타까워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사람들의 이질적인 모습을 잘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모의고사에 나온 거는 다 읽었고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인 황구만, 황씨죠? 얘는 어떻니? 성격을 먼저 보면요, 좀 감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정서가 좀 잘 나와서 알 수 있는 거야. 소가 죽었을 때는 괘씸한 놈아라고 하면서요, 소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암소가 죽으니까 또 그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리고 가시마룡이라고 하는 캐시미어의 소재가 새로 나왔을 때는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황씨는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박선출, 이제 얘네 집에 머슴으로 살았던 선출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좀 어떻냐? 황구만이랑 조금 달라. 얘는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좀 억누르는 사람이고요. 체념하는 사람. 그 체념이 어디서 드러나냐? 소가 죽었을 때 얘가 어땠냐면 그 푸닥거리 끝난 뒤 떡 못 얻어 먹은 사람 마냥 싱그러운 얼굴을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 거기에서 얘가 조금 체념적인 성격을 띠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성격을 보면요, 좀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하다는 돈을 얘가 모았잖아. 거기서 좀 알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뭐 마을 사람들 중요하겠지. 현대 소설에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산업화 소설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 이해타산적이다. 소시민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야. 보통 소시민이다라는 사람들이 이해타산적이고요. 아까 썼듯이 실리적이고요. 이중적이에요. 지금 그런 성격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얘네들의 속이랑 겉이 똑같아야 돼. 겉의 모습으로 똑같아야겠지. 속아 죽어서 뭐 안타깝고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공동체가 해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거 잘 봐주면 좋고요. 또 중요한 거, 암소의 의미에 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 암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요, 이때 당시에는 소도 자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팔아서 지금 돈을 얻으려고 한 거잖아. 그래서 농가의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되기 때문에 주요한 자산이다. 그 다음, 이 주요 자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 황씨의 돈을 갚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황씨의 채무 변제 수단, 돈을 갚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 돈을 왜 갚냐? 여긴 지금 잘 나타나 있진 않지만요, 작품 전체로서 봐주시면 이 선출이 이 돈으로 상경을 하려고 해. 그래서 선출을 서울로 가게 해줄 수단. 그러니까 결국에 농촌의 주요 자산이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암소의 죽음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글씨가. 죽음. 농촌의 암울한 미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일단 얘네가 죽음으로써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얘네를 보여줬어. 다시 말하면 해체를 보여준 거야. 이 해체가 드러나는 순간 더 이상 농촌은요 잘 굴러가지 않을 거고요. 다른 좀 관점으로 말을 하면요, 농가의 주요한 자산이야. 그 자산이 죽었다라는 건 자산이 사라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농촌의 암울한 미래다 라고 봐줄 수 있고요. 작품 내에서 이 황씨의 채무 수단과 관련해서 말을 하자면 황씨가 돈을 갚는다 못 갚는다? 못 갚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황씨의 채무 변제 불가능, 돈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또 이 선출이라는 사람이 서울로 가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얘가 죽었어. 그러면 서울로 가 못 가? 못 가죠. 그래서 서울을 향한 선출의 희망이 어떻게 됐다? 좌절됐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얘들아, 여기까지 우리 작품을 봤고요. 쌤이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저번 시간에 프린트 그 뭉태기에 있는 거에 껴 있을 거야. 근데 추가적인 프린트는 영상이랑 함께 파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것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또 하고 못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강을 또 해주도록 할게요. 수업 열심히 이거 잘 듣고 필기해두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 얘들아.